예, 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포도나무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이제 김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고무다라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철제해 놓고 이렇게 비가림막이 없는 쪽은 캠벨포도, 비가림막이 있는 쪽은 샤인머스켓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샤인머스켓 나무 밑에 수도가를 만들어서 저기서 김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이게 이제 캠벨포도 나무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잎이 거의 다 떨어졌죠. 요즘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기온이 뭐 낮에는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이제 낙엽이 다 지고 거의 어제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서 보니까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앙상하게 이제 가지만 남았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치기 시기와 대략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캠벨푸드가 다시 많이 인기가 높아졌다고 그래요. 샤인머스켓 저도 키웁니다만은 솔직히 샤인머스켓보다는 캠벨푸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샤인머스켓은 당도는 높고 또 맛도 있지만 이 캠벨푸드가 주는 향기, 이 향긋한 그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또 이 캠벨푸드 키우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치기 시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아마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시겠지만 이렇게 잎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있던 물들이 이 안에 이제 가지에 머금고 있던 물들이 이제 뿌리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금씩 이제 뿌리로 내려가서 이 위에 가지에는 이제 물기를 쫙 빼고 이제 겨울을 날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가지에 좀 물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인제서 잎들을 떨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이 가지에 있는 물들이 뿌리로 내려갔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마지막 주긴 하지만 통상 가지치기는 조금 빠르면 뭐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12월 말 정도부터 1월까지 조금 늦는다 그러면 2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 2월 하순 중하순만 넘어가도 날이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또 나무에 이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나서 봄에 물이 오르면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겠지만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병균이 침투하고 그러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추운 날이 생기면 동해를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지치기 하는 시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말부터 1월 사이 정도가 제일 좋다. 자, 가지치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에 대해서는 더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위에 이제 가지가 보시면 이 여름에 특히 또 이제 장마철, 가을 지나면서 무지무지하게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이게 가지치기를 할 때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 같은 경우만 해도 요 가운데서 쭉 올라온 이 주가지, 얘가 주가지거든요. 요렇게 얘만 남겨놓고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서 이제 해놓은 건데 계속 격가지가 나오고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위에가 거의 정글처럼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가지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요, 포도는 특히 캠벨 포도는 이 마디마디에서 새순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사과대추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포도도 결국은 새순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디마디에서 새순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새순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 모든 이 마디에서 새순 가지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정글이 되겠죠, 다시. 그런 집을 제가 많이 보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경우 정말 이것도 가지치기를 잘 하고 겨순치기도 하고 또 봄에 순치기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한 거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로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그냥 그대로 키운다 그러면 뭐 거의 캠벨푸드 먹는 건 포기하시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열린다고 하더라도 작거나 아니면 나중에 당도도 떨어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거의 머루포도처럼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궁극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굵고 달고 예, 당도가 높은 그런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건데, 포도는 이 보통 세 송가지에서 이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송가지에서 두 송이 정도씩 열려요. 두 송이 최소한. 여기 보시면, 자 의료 볼까요? 이렇게 이제 마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꽃눈처럼 형성되어 있는 거를 이 기준으로 해서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하는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준 겁니다. 저는 이 밑둥에서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이 가지치기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세 송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튼실한 애 하나 남겨 놓고 키우는 건데, 여기 첫 마디, 두 마디에서 보통 다 열매가 열립니다. 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두 송이,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두 송이, 여기서 두 송이씩 열리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지난해까지는 두 송이씩 키웠어요. 다 크기도 괜찮습니다. 뭐 웬만큼 다 크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좀 양을 조절하려고 한 송이씩만 남기고 키우려고 하는데, 두 송이씩 남겨도 수확량이 그러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키워도 된다. 그리고 가지치기 할 때는 그런 거 염두하고 키우는 거고요. 이게 가지치기를 매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보세요. 이게 여기 이제 가지치기를 한 거고, 얘를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죽은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마디, 두 마디 남기고 여기서 이제 내년에 이제 잘라주게 될 텐데, 겨울에 잘라주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중에 또 한 마디가 나와서 두 마디 이제 싸게 나오면 튼실한 애 하나를 뽑아서 키우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가지들이 계속 형성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가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이것도 굵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이 가지도 세 가지를 받는 게 좋아요. 저도 이 겨울에 강전정을 할 때가 많은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가지, 이것도 보면 계속해서 굵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을 만큼 여기 위에서 강전정을 해주고 이렇게 새순가지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새순가지를 받아서 쭉 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도 이제 벌써 2년 차가 됐는데 금방 굵어져요. 이것도. 그러다 보면 또 이만큼 굵어지다 보면요, 여기 가지치기 할 때마다 여기가 계속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또 싹도 안 나오는 마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요걸 강전정을 해주고, 예, 요것도 보시면 강전정을 해서 여기다 새순을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받아가지고 키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가지를 세 가지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굵게 놔두면요, 마디에서 나오는 새순이 한정적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다듬어 주는 게 좋고, 아니면 이렇게 굵은 가지 중에서도 새순 가지가 나오는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얘를 이런 애를 키우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두 개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잘라 버리고, 얘가 튼튼하니까 얘를 키워 올려 가지고 하면은 얘도 그러면 마디마디에서 다 새순이 나옵니다. 예, 똑같이 얘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작아서, 이 굵기가 작아서 아유 내년에 포도가 잘 열릴까? 열려도 작은가 아닐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이 오히려 예, 포도가 더 굵게 열리고 잘 열려요. 오히려서 이제 다 새순들이 이제 봄이 되면 다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가지치기 할 때는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이제 강전 정도 해주고, 여기서 아예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밑에서 이제 새순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하면 강전 정도 해주고, 또 이 정글처럼 얽혀 있는 가지들을 잘 제거를 하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오늘 뭐 따로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종종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는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옆에 샤인머스켓도 거의 똑같이 합니다. 샤인머스켓도 이렇게 비가림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지들도 캠벨하고 똑같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지무지하게 열릴 거예요. 저도 이 샤인머스켓 올해 여기서 한 120송이 땄는데 정말 잘 큽니다. 뭐 딱히 뭐 거름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겨울에 유곽비료하고 퇴비 좀 뿌려주는 정도, 그리고 복합비료 조금 이렇게 위에다가 웃거름으로 주는 정도만 하지, 뭐 아니면 이렇게 김장하고 난 재료들
그냥 쌓아서 거름해 주는 정도만 하지 딱히 다른 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잘 크니까 미리 가지치기 언제 정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감 잡으셨다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물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동해를 입을 수 있어요. 지금 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직은 여기 자르면 아직은 가지에 생기가 돌아서 여기 잘못 자르면은 싸그리 여기 얼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분들 괜히 일찍 한다고 했다가 제가 2마디 남기라고 했는데 한 마디만 남기고 어디서 자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아직은 이게 지금 물기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지만 아침에 이제 밤에 영하로 떨어지면 여기가 얼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싹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가지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가지가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이 동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주 한겨울에 물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해야 동해를 안 입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입을 거 대비해서 2마디를 남기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안전하다. 그래야 혹시나 여기에 있는 싹이 얼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애는 얼지 않게 해서 싹이 나오게끔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얼어 죽는 거 없이 봄에 싹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100%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또 이제 가지치기 하는 방법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